스페인어는 왔어요. 주경 언니 같은 경우는 처음 갔을 때 아예 못 하고 갔어요. 저는 거의 멕시코 여행을 그 전에 갔기 때문에 멕시코 여행을 위한 뭐 여행회와 이거 뭐 올라 뭐 깐토코에스타 이런 거 그런 거만 했었지. 근데 아르헨티나를 가니까 내가 배웠던 멕시코 스페인어랑 완전 다른 거였고 발음도 다르고.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정은 양도 그렇죠. 저 진짜 우루과이도 아르헨티나랑 비슷하게 쓰잖아요. 처음에 볼리비아 1년 살았으니까 의사소통이 다 가능한데도 가서 처음 나랑 같이 하는 동료, 우루과이 동료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데사슈나스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를 한 진짜 100번 물어본 것 같아 진짜. ¿Qué? Perdón? ¿Qué? ¿Desayunaste? ¿Qué? ¿Desayunaste? 나중에 그걸 써줬어 진짜 답답하니까. 근데 desayunaste가 desayunaste더라고. 그러니까 아침 먹었냐? 그리고 보통 다른 스페인어나 볼리비아면 has desayunado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좀 더 그 현재 완료 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무슨 완료라고 하죠? 그냥 과거법인데 단순 과거. 단순 과거 오히려 더 간단하죠, 그죠? 오히려 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스페니쉬가 조금 어려운 게 뭐 보스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체, 볼루도 이런 룸파르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룸파르도 설명해줘야죠. 이게 이런 거야. 룸파 선생님 룸파르도 쓰지 마세요. el lunfardo ¿Cómo definís lunfardo? La palabra lunfardo. Dialecto. Nah, 디알렉토 리오플라텐스. Río Platense. 룸파르도가 뭐냐면 거기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 그쪽에 쓰는 슬랭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슬랭? 영어로? 리오플라타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네. 리오플라타가 강이에요. 은해강인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국경을 지르는 강인데 그 주변에 언어를 쉽게 얘기하면 막 샤샤거리는 나라 있잖아요. 엘사, 가시. 까쉐, 샤베, 가바쉐로. 그 나라에서 특히 탱고랑 연결돼 룸파르도는. 그래서 탱고의 발상지인 거기서 이제 그 이민자들이 모여서 쓰던 비속어들을 모디즈모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디즈모들이 굳어지면서 생긴 게 룸파르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조심해야 될 지역. 약간 그런 게 되게 무섭나 봐요. 처음 갔을 때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도 되는지 약간 12월 말에 연말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웨덴이었나? 스위스였나? 어떤 유럽 쪽에 이제 여행하던 커플이 이제 연말에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 갔는데 산텔모 위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벨그라노인데 벨그라노 지역이랑은 구분해야 되는 게 벨그라노 지역이 아니라 숲대, 그러니까 보라 색깔 라인의 벨그라노 역은 거기는 벨그라노 지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벨그라노 지역이 아니라 약간 미크로센트로 쪽이죠. 산텔모 북부인데 거기에요. 대통령궁 쪽. 맞아요. 그쪽에서 지역 따꾸아리 400번대 거기서 아니 나 충격받아. 내가 왜냐면은 제 친구가 따꾸아리 400번대에 살던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발생했는데 스웨덴 이제 커플이 호텔로 찾아가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어딘지 호텔 까먹어서 이거를 아이폰을 꺼내서 내비게이션 확인하는데 갑자기 이제 비셰로라고 하면은 왜 그 길거리에 있는 도둑들이 와서 여자친구 아이폰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제지하려다가 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다리에 총을 쏜 거야. 근데 이제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맞았는데 그래서 다리를 결국 절단해야 됐다고. 아베니다드 훌리오라고 해서 한 블럭만 가면은 엄청 큰 대로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커플도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너무 약간 이상한 게 특히 한국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우리는 보통 시내 근처라고 하면 안전한 데잖아요. 사람 많고.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한국으로 치면은 종로대로에서 종로들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되게 약간 험해진 길거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사화가 엄청 됐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될까봐. 왜냐면 나 진짜 제일 내가 막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거잖아요. 위험하냐 이런 거. 사실 살면 위험한가요?라는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거야? 당연히 한국보다 위험하지. 한국보다 위험하지. 근데 막 브라질처럼 총기를 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언니가 그건 아니에요. 백구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비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비샤가 뭐냐면 약간 할렘가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레띠로역 이제 아마 여행자면 분명히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테니까 레띠로역에 갈 텐데 레띠로역 쪽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산텔모도 좋은데 거기 관광지고 밤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실 일이 없겠지만 한인촌
백구 지역 그쪽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항상 가시게 되면 지금 말한 게 정은이가 그래도 가면 안 돼. 거기는 가지 마세요. 가게 되면 택시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면 돼. 레띠로는 지하철 타고 가서 그냥 타면 되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 이상한 막 사진 찍고 막 아이폰으로 찍고 막 셀카 찍고 이런 짓을 안 하면 돼. 위험한 짓.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 자체가 백구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을 출퇴근을 백구로 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버스를 내려서 한 1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100m가 아주 위험해서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자전거를 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별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말하길 자전거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밀치고 자전거와 함께 이걸 다 가져간다고 절대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2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쨌든 백구는 갈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 가는데 저기 이제 50m 앞에 걸어오는 사람이 칼을 내는 거 보인다. 칼을 이렇게 착 하는 게 보인다 하면은 그러니까 길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는 건 있는데 그리고 항상 조심하니까 그게 몸에 배이면 괜찮은데 내가 뭣도 모르고 백구에 갔다. 살다 보면 약간 요령이 생기는데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간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죠. 막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면 그것 더 위험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 택시 타고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그거지 또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다니는 이유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인이면 타겟이 되게 쉬운 거예요. 백기촌에 있으면. 그러니까 백구촌에 웬만하면 안 가면 좋고 차라리 아베샤네다 쪽에 가는 게 낫죠. 차라리 아베샤네다가 백구보다는 저녁에 위험하죠.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차라리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면 아베샤네다를 가라. 아베샤네다라고 제가 자막을 넣어둘 테니까. 두 번째 질문이 왔는데 언니처럼 아르헨티나로 교환 선생님을 가고 싶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어떤가요? 추천할 만한 건가요? 신청 독생한테 어때? 저는 교환 아주 학생 말고 좋았어요. 교환 선생님으로 가는 교환 선생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래도 2년 거기 2달도 아니고 2년인데 치안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느낀 거는 어디 가는 사람이 적응을 하면은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갔던 선생님 한 분은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도 있고 치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르헨티나 여행했는데 너무 좋더라. 아르헨티나 살아도 되겠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것과 여행하는 건 다르다는 거 알았고 그러나 근데 엄청 좋은 경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다시 가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도 가고 싶거든. 들어가고 싶어. 얘는 살고 있으니까. 왜 가야 되는 나라인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한국이랑 정말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탱고 강사라서 한 달 정도 왔었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약간 자기의 원래 본능의 욕구, 그러니까 욕망,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꾸 끄집어대게 되는 곳인 것 같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박에서 좀 벗어나서 한두 번 한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짧게라도 와서 경험을 해보는 건 저는 진짜 인생에서 너무 내가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면 이 정도만 보는데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구의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 부분을 살고 오는 그런 느낌이 와요. 멋진 말인데. 이러면 제가 약간 말하기가 좀 약간 한국이랑은 정말 정반대인 나라. 이렇게 화장실 물 내렸을 때 물 내리는 것도 반대로 돌아가는 나라. 정말 정반대의 나라예요. 맞아요. 반대로 돌아가요. 물 내리면 반대로 돌아가요. 또 뭔가 처음에 갔을 때는 와 정말 되는 게 없는 나라.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이었지만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고 약간 내가 여행했던 유럽, 동남아를 떠나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내 자신으로만 추천. 저는 추천합니다. 여행 체류 다 추천. 네, 다 추천. 여행 체류 다 추천. 네, 추천. 유학도 추천. 유학은 좀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학 얘기는 따로 편집을 정은이랑. 유학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아르헨티나 유학 가면 안 돼. 농담이고. 오늘 아무튼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부산까지 와서 인터뷰하고 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맛있게 또 먹읍시다. 그러면 아디오스. 스스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